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볼로냐. 아탈란타는 현재 3연패에 빠지며 전력적인 균열이 심각하게 드러난 상태다. 수비진의 핵심인 톨로이와 스칼비니의 연쇄 이탈은 라인 안정성에 큰 타격을 줬고, 스카마카와 코스누의 결장은 공격 전개의 다양성과 제공권 싸움에서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루크만은 여전히 1대1 돌파와 찬스 메이킹에서 위협적이지만 레테기와의 연계가 부진하고 쿼드라도의 체력 저하도 뚜렷하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 속도가 떨어졌고 3-4-3 기반의 전방 압박도 지속력이 떨어져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볼로냐는 유기적인 움직임과 짧은 패스 기반의 점유형 축구가 완성 단계에 접어든 팀이다. 달링가는 제공권과 결정력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오드가르드는 이 선에서 찬스 메이킹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은도에는 넓은 활동량과 탈압박 능력으로 중원 경쟁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 허거슨의 결장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의 기동력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라인 조절도 좋아 실점 억제력이 향상된 상태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탈란타는 3연패 상황 속에 수비와 공격 모두 핵심 자원이 되고 이탈했다. 볼로냐는 점유형 운영과 유기적인 전개가 안정적이며 수비 조직력도 향상됐다. 최근 아탈란타는 후반 집중력 저하와 공수 밸런스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과 전력 완성도에서 볼로냐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 추천 배팅 아탈란타 패. 두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 지로나. 오사수나는 수비 안정성과 간결한 역습 전개를 바탕으로 실점 억제력이 뛰어난 팀이다. 500 기반 포메이션으로 중앙과 측면 공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부디미로와 루벤 가르시아의 투톱은 공중볼 경합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인다. 몽카yor라는 중원에서의 체력과 탈압박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며 공수 전환이 빠른 팀 특성상 후반전에도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브리안의 이탈은 아쉽지만 대체 자원의 수비 기여도가 높아 큰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로나는 시즌 중반 이후 경기력 기복이 심해졌으며 특히 중원 조직력 약화와 수비 불안정성이 주요한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아벨 루이스와 스투아니의 공격 조합은 제공권과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중원에서 공을 끌어올려줄 이반 마르틴과 브리안 힐이 빠지면서 공격 전개가 단절되는 빈도가 많다. 리카르도 아테로까지 빠진 상황에선 이 선의 압박력도 감소해 수비에서 공을 빼앗긴 뒤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조절이 느리고 후방 집중력 저하가 자주 나타난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수비 안정성과 지로나의 중원 공백이 맞붙는 흐름이다. 오사수나는 홈에서의 조직적인 수비 전환과 빠른 역습이 위력적인 구조이며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중심으로 한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개 패턴이 강점이다. 지로나는 공격진의 개별 기량은 있지만 중원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술적 응집력이 약해진 상황이고, 특히 수비 뒷공간 커버가 느려 오사수나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와 흐름 유지 능력에서 오사수나가 명확히 앞선다. 추천 배팅 오사수나 승, 언더 강추. 세 번째 경기, 헤라클레스 알멜로 대 알크마르. 헤라클레스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개와 이선 침투 패턴을 활용하는 중위권 전형의 대표적 팀이다. 홈캄프는 일선에서의 압박과 제공권 참여에 적극적이며 포드고레아노는 양쪽 측면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회를 만든다. 반카함은 중원에서의 볼 운반과 속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전환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체스티치와 라우르센이 이탈한 상태지만 수비 라인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전개 밸런스는 비교적 견고하다. 특히 후반전으로 갈수록 점유율을 확보하며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알크마르는 전형적인 4-2-3-1 구조 안에서 이선의 민첩한 움직임과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페러슨 박스 근처에서의 골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포크는 드리블과 측면 침투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한다. 벨리치는 중거리 슛과 탈압박 능력을 겸비해 후방 빌드업 전개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멜로 울프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라도, 베스터펠트, 미난스, 슈텔은, 마이쿠마, 클라시에까지 총 6명이 부상으로 이탈해 전력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직적인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중원 압박과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도 명확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헤라클레스는 홈 경기에서 전형적 패턴을 고수하되 역습보단 점유율 유지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긴 하나 상대의 수비가 흔들릴 경우 간결한 연결을 통해 빠르게 기회를 창출한다. 반면 알크마르는 주축 다수가 빠진 채 원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수비 조율과 중원 압박의 강도가 약화돼 조직적인 약점이 두드러질 수 있다. 공격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 분산과 수비 실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추천 배팅 헤라클레스 승. 네 번째 경기. 즈볼레 대 트벤테. 즈볼레는 수비 안정에 초점을 둔 4-2-3-1 전형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비 라인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벤테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후방 빌드업에도 가담하지만 3-1호 몬테이로와 크라스테프의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득점 전환율이 낮은 편이다. 좌우 측면 전개는 라그시르의 부상으로 인해 단조로운 흐름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VL의 이탈로 수비 커버 범위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특히 좌측 라인에서의 마크 실수와 뒷공간 허용 빈도가 높아 강팀을 상대로 실점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트벤테는 4-2-3-1 전형 내에서의 이선 유기적 움직임과 짜임새 있는 압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다. 우니바르는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로츠는 볼 운반과 함께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엘타이프는 왼쪽 측면에서 빠른 전진과 크로스로 찬스를 창출하며 일선과의 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공격 전개가 가능하다. 람머스, 부스, 알더스의 이탈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며 특히 수비 라인의 압박 타이밍과 볼 소유 전환 속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이 장점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즈볼레는 기본적인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커버링에 문제가 있으며 측면 압박에서 무기력한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공격 전환 시에도 속도와 패턴이 제한적이며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 완성도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트벤테는 이선과 측면의 조화가 뛰어나며 공수 전환의 속도와 효율이 모두 높은 수준이다.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는 전개 방식과 후반 체력 분산 전략까지 겸비해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전술 완성도와 결정력에서 트벤테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즈볼레 패강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입스위치. 첼시는 상위권 고착화를 위해 승점 3점이 필수적인 경기다. 무드리크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마두에케와 산초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모두 능한 자원이다. 듀스버리 호른 중앙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수비 뒷공간을 정확하게 찌르는 전개 능력을 갖췄고 포백과 이볼란치의 조합도 안정되어 있어 공수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매우 정돈된 팀 컬러를 유지하고 있다. 수비 전환 시의 압박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입스위치의 단순한 롱볼 전략이나 세컨볼 대응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입스위치는 강등권을 겨우 벗어난 상황에서 극도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팀이다. 최전방 델랍은 과거 스토크시티의 롱드로인 장인 로리 델랍의 아들로 피지컬과 제공권의 강점을 보이는 전통적인 포스트형 스트라이커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측면 크로스와 롱패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브로드헤드와 엔시소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력은 떨어지는 편이며 수비진은 번스와 오그벤의 이탈 이후 측면 커버가 느려지고 전체 압박의 정교함도 낮아진 상태다. 특히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 모두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첼시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뿐 아니라 전술 전개 수준에서도 입스위치를 압도할 수 있는 팀이다. 무드리크의 이탈은 아쉽지만 마두에케, 산초 듀오의 좌우 분산 전개와 듀스버리 홀의 중앙 배금 능력을 감안하면 하프라인 이내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스위치는 전통적인 롱볼 플러스 역습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델랍의 제공권과 브로드헤드의 활동량에 의존하겠지만 첼시의 빠른 수비 전환과 압박 구조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루즈하더라도 결국 첼시의 짧은 템포 변화와 세트피스가 승부를 가를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기의 큰 틀은 첼시가 점유하고 입스위치는 실점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첼시 승, 언더.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리버풀은 핵심 자원 다수가 부상 중이지만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급이다. 살라와 디오구 조타, 각포는 전방에서 유기적인 위치 전환과 빠른 침투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볼 배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알리송의 부상으로 골키퍼 포지션에서 약간의 불안 요소는 존재하지만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점유율 기반 운영으로 상대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빈도를 최소화한다. 알렉산더 아놀드의 이탈은 측면 크로스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살라의 내측 침투와 중앙 조합이 워낙 강해 전개 루트에는 큰 영향이 없다. 웨스트햄은 최근 수비 집중력 붕괴와 라인 간격 조절 실패로 인해 잦은 실점과 함께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보에는 빠른 침투와 날카로운 마무리가 장점이지만 중원에서 볼이 올라오는 속도 자체가 느리고 단조롭다. 파케타는 테크니션형 플레이메이커로 상대 압박이 심할 경우 전개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잦다. 측면 수비의 핵심인 크레스웰이 빠진 상황에서 살라 측면 라인을 막기엔 대응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최근 몇 경기에서도 라인 붕괴 이후 역습 실점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하위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전방 화력과 웨스트햄의 수비력 붕괴 사이의 극명한 온도차가 포인트다. 리버풀은 알리송과 아놀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방 3인 조합의 연계와 득점 기대값은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웨스트햄은 라인 조절 실패, 중원 전개 단조로움, 결정력 부족이 동시에 드러나며 살라, 조타, 각포의 전개를 막아낼 카드가 부족한 상태다. 리버풀이 점유율을 기반으로 빠르게 선제 득점을 만들고 후반에는 여유 있는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의 현재 수비력으로는 리버풀의 공격 템포를 감당하기 어렵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 오버. 8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토트넘. 울버햄튼은 현재 리그 3연승 흐름을 타며 강등권 탈출의 절박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다. 황희찬과 스트란드 라르센의 전방 압박과 침투는 리그 하위권 팀들 중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고 벨가르드가 후방 빌드업에서 탈압박을 풀어내는 능력 또한 뛰어나 중앙 전개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 수비진은 300으로 넓게 서서 라인을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실점 억제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들에서는 중원에서의 강한 압박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등권 팀 특유의 절박함이 흐름에 반영되며 현재 경기력은 순위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수비 라인과 중원 일부 자원의 이탈로 인해 경기 조율 능력과 압박력이 흔들리는 구간이다. 손흥민과 솔랑케는 빠른 침투와 결정력에서 기대할 만하지만 중원에서의 점유율 유지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연결은 최근 들어 다소 무뎌진 모습이다. 메디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전체 공격 흐름이 달라지는데 최근 상대 중원의 압박이 강할 경우 오른쪽 측면의 활동량 감소와 연계 약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수비진에서는 드라구신의 이탈이 뼈아프고 상대가 빠른 템포로 몰아붙일 경우 라인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잦다. 원정에서는 압박 강도와 수비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번 경기는 강등권 탈출 의지가 강하게 작용 중인 울버햄튼과 전력 공백이 누적되고 있는 토트넘이 맞붙는 흐름이다. 울버햄튼은 최근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실리를 챙기는 축구를 하고 있으며 황희찬의 활동량과 벨가르드의 안정적인 전개가 토트넘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 솔랑케 중심의 공격력을 기반으로 득점을 노릴 수는 있지만 중앙 압박을 뚫어내는 방식이 단조로워 울버햄튼의 300 전술에 꽤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 모두 일정 수준의 찬스를 만들겠지만 실질적인 승부는 접전 흐름 속 무승부 가능성이 크다. 접전이 예상되며 울버햄튼의 강한 저항 속 토트넘도 쉽게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무승부,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